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항해 연합전선의 형성, 그리고 이제 1930년대 이제 무장투쟁, 우리 독립군분들께서 어떻게 싸워 나갔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복잡해요. 우리 1920년대의 무장독립투쟁도 좀 복잡했던 적이 있었죠. 1930년대 무장독립투쟁도 워낙에 많은 분들께서 큰 뜻을 품고선 독립이라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셨기 때문에 여기에도 좀 단체가 많고 또 합쳐지고 흩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분들의 정말 우리 현재 독립된 광복, 정말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이분들에게 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길은 이분들의 행적과 그런 열망, 독립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잘 기억해 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만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만 봐도 이미 복잡하죠. 막 이렇게 합쳐지고 나눠지고 나와 있는데, 우선 이게 좀 칠해진 부분들 구분해 보시면 독립운동 단체는 이제 이렇게 약간 안이 칸, 네모칸 안이 색칠된 부분들은 독립운동 단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이 하얀색으로 비어져 있는 부분들은 독립군 부대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독립군 부대들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요. 독립운동 단체 밑에 하부 조직으로 독립군들이 위치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민족혁명단이 뭔지 많은데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민족혁명당이 되겠습니다. 민족혁명당 1935년에 만들어지는 단체인데요. 자, 만주사변, 배경을 먼저 보면은 만주사변 이후 일제 감시와 탄압이 심해지겠죠. 그렇죠. 만주사변 이후에 이제 1930년대로 넘어가면서 일제 통치 방식이 이제 문화 통치고 모고 간에 그냥 압박하고 나중 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또 한국식민화 정책, 민족말세 정책, 병장기지자 이러면서 아예 한국인을 그냥 이 지구상에서 아예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만주사변 이후에 일제 감시와 탄압이 매우 심해지니까 많은 독립운동 단체가 만주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 단체들,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가 일본의 직접적인 영향력 하에 들어가게 되자 그래서 만주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중국 관내라고 하면 지금의 중국 만리장성 이남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리장성 이남 지역을 중국 관내, 중국 본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쪽 지역으로 이제 많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35년에 이제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내용을 좀 보면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 단체를 결집하여 창당한 것이 바로 이 민족혁명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년대 후반부터 이제 20년대 이후부터 사회주의가 많이 널리 퍼지면서 독립운동도 사회주의 계열이 있고 또 민족주의 계열들이 있었죠. 국내에서도 그랬었지만 국외, 특히 만주 이쪽 쪽에서도 좀 이렇게 사상에 따라 사상이 워낙에 또 한편으로는 좀 바꾸기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가지고 있는 사상에 따라서 나눠져서 활동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민족주의 계열을 우익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회주의 계열을 좌익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근데 이런 이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만주사변 이후에 일제 압박과 감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좀 하나를 합치자라고 해가지고 1935년에 민족혁명당이 탄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의열단,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에서 의열단, 김원봉, 윤세주 등이 이끄는 의열단과 조소왕이 이끄는 한국독립당 그리고 지청천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만든 게 바로 민족혁명당인데요.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 상에는 이게 세 개 단체가 많이 언급되어져요. 그래서 의열단, 조소왕, 지청천 세력이라고 얘기하든지 의열단,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5개의 단체가 연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민족혁명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열단,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도 있지만요. 거기 신한독립당, 대한독립당 이렇게 해가지고 5개 단체가 연합해서 만든 좌익과 우익 세력들 연합해서 만든 단체가 바로 민족혁명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약간 좀 선생님도 공부할 때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 되게 헷갈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한국독립당 이전에도 있었고 조선혁명당 이전에도 앞에서도 있었죠. 그렇죠. 1920년대에 국민부혁신회가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 그리고 조선혁명당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한국독립당 이끌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때 지청천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조선혁명당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한국독립당과 이 한국독립당이 다른 한국독립당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 만들어진 한국독립당은 뭐 김구 선생님, 이동영, 조선 이런 분들이 뭔가 그 임시정부를 이끌어 나갈 그런 임시정부를 이끌어 나갈 당으로 만든 당이 바로 한국독립당이 지금 나오는 한국독립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조선혁명당은 우리가 원래 양세봉 이렇게 배웠었죠. 근데 또 지청천은 원래 한국독립당이었는데 왜 또 여기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 조선혁명당은 또 앞에서 배웠던 조선혁명당과는 좀 다른 조선혁명당이 되겠는데요. 지청천 장군이 이 지청천 이분께서 나중에 민족혁명당에서 나오거든요. 민족혁명당에서 나오면서 만든 당이 조선혁명당이에요. 자, 의열단, 한국독립당, 조수왕 세력, 조선혁명당의 지청천 세력들이 연합해서 만든 이제 단체가 바로 민족혁명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조소왕이 또 밖으로 나가시고요. 이제 민족혁명당에 있다가 나가고 또 지청천도 나가는데 이 지청천이 나가실 때 만든 당이 조선혁명당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조소왕 아직 좀 생소하죠. 조소왕 선생님은요. 삼균주의라는 걸 이제 주장해요. 나중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뭔가 건국 강령, 뭔가 건국 이념이 되는 건데요. 인균, 족균, 국균에서 인간은 균등하다. 민족끼리도 균등하다. 평등하다. 그렇죠? 민족, 족균. 국가와 국가에도 평등하다. 국균.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배우도록 할게요. 근데 나중에 이제 6.25 중에 납북됐다가 이제 숙정되시는 분이, 숙정대식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고요. 이 지청천, 이분이 약간 이제 우리를 많이 혼란스럽게 하는 분인데, 지청천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이청천이라도 나와 있습니다. 지청천, 이청천 동일 인물이고요. 원래는 나라 빼앗기기 전에 일본의 그 정부 유학생으로 일본에 유학을 가요. 그래서 일본에 유학을 가셔서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일본군 보병 중위로 있다가 만주로 가서 만주에서 이제 일본군 탈출해서 신흥무관학교에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나중에는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내기도 하고요. 또 이제 해방된 이후에는 1대, 2대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분이 바로 이 지청천, 이청천이란 분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있는 부분들만 보고 넘어갑시다. 의열단,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이 참여해서 민족혁명당을 만들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근데 조금 이제 이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진 다음에 김원봉 사회주의 계열이죠. 사회주의 계열인 김원봉 등 의열단 계열이 주도를 하게 되니까 민족혁명당의 주도권을 사회주의 세력이 가져가네라고 해서 이제 민족주의 계열, 그러니까 민족혁명당의 주도권을 약간 빼앗기게 된 민족주의 계열의 조소왕, 한국독립당의 조소왕이나 지청천 같은 이런 분들이 조금씩 차례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원봉의 의열단인 중심이 된 이 민족혁명당은 이름을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나중에 37년에 이름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민족혁명당이 나중에 이름을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혁명당에 원래 자익과 우익이 같이 했는데 우익 세력이었던 조수왕 선생님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빠져나가면서 다시 또 한국독립당을 재건해요. 그래서 다시 한국독립당으로 만들어서 또 나가고, 지청천 선생도 다시 조선혁명당을 만들어서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약간 사회주의 색깔이 될 분들만 이 조선민족혁명당에 남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 김구 선생님, 우리가 독립운동가 하면 김구 선생님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김구 선생님은요, 애초에 처음부터 이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민족혁명당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조수왕 선생님의 한국독립당 있잖아요. 이거 처음 1930년에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질 때 김구 선생님, 조수왕, 이동영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만드는데, 이때 조수왕 선생님은 그래 같이 하자고 하니까 사회주의 세력과 같이 해볼까 하고 민족혁명당으로 가셨지만, 김구 선생님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한국국민당이라는 걸 새롭게 만들어요.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민족전선연맹. 그래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은요, 이제 조선민족혁명당이 나중에 여러 가지 사회주의들을 연합해가지고
중해전쟁이 37년에 발발하면서 중해전쟁 발발을 계기로 해서 이제 조선민족전선연맹이란 거를 결성합니다. 물론 연맹이다 보니까 여러 단체들이 합해진 거겠죠. 그래서 조선민족혁명당, 의열단은 이제 김원봉 선생이 이끌고 있는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세력들은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부대, 조선민족전선연맹의 밑에 있는 부대, 독립군 부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조선의용대입니다. 한구라고도 불려요. 한커우라고 불리는 이유는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조선의용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부대로서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요. 중국 관내는 어디라고 했어요? 그렇죠. 만리장성 이남 지역이라고 했죠.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가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최초는 아니잖아요. 그전에 대한 독립군도 있었고 서로 근처서 거기는 얘기했죠. 만주 지역. 거긴 만리장성 위쪽이죠. 만리장성 위쪽에는 이미 있었지만 만리장성 이남, 실제 중국인들 자신들이 본토라고 생각하는 만리장성 이남에서는 만들어진 최초의 한국인들의 무장부대, 독립군 부대가 바로 조선의용대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의용대 성립선언 볼까요? 이번 전쟁에서 1938년이네요. 이번 전쟁에서 조선민족 내지 동방의 모든 약소 민족을 마땅히 중국의 입장에 서서 모든 힘을 다하여 중국의 항전을 지원해야 한다. 이번 전쟁, 일본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만주가 아니라 중국 전체를 먹으려고 중해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져요. 중해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도와야 된다. 우리의 진정한 적인 일본 파시스트 군벌을 타도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영원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용감한 중국의 형제들과 손을 잡고 항일 전선을 향해 용감히 전진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조선의용대 성립,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는 창립 선언이 바로 요 글이 되겠고요. 근데요, 이 조선의용대가 아까 또 얘기했지만 이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약간 한커우라는 지역들이 좀 중국 내륙에 있다 보니까 조금 조선의용대 내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금 일본군과 실제로 맞닥뜨리면서 전투를 벌이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좀 항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가 좀 안쪽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라고 하는 대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선의용대 일부 대원들이 화북지역, 북쪽 지역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 하에 있던 팔러군, 중국 공산당 소속의 이제 군대요. 공산당 군대. 팔러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예난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시안 위쪽에 있는데요.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만들어지게 돼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그러니까 좀 더 조선의용대 대원들 중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본과 직접적인 전투에 나서면서 이런 독립군 활동을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화북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만들게 되고요. 자, 근데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요, 나중에 조선의용군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냥 얘기할까요? 자, 이후 사회주의 계열인 조선독립동맹 산하 조선의용군으로 재편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선의용대들 중에 화북지역으로 이동해간 예난지역, 연안이라고도 불러요. 연안지역으로 이동해갔던 이런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대원들을 중심으로 조선독립동맹이라는 좀 이런 또 독립운동 단체가 만들어져요. 약간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요 위 라인들 다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이 사회주의 계열은 조선독립동맹이라는 독립운동 단체가 만들어지고요. 또 이 화북지대 대원들이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선의용군, 조선독립동맹 산하에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어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요, 이 조선의용대가 화북지역으로 이동할 때 이동하지 않고 남아있던 세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조선의용대원 중 화북으로 이동하지 않은 세력들, 계속 충칭에 남아있던 세력들은 김원봉의 지휘 아래 한국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원래 한국광복군은 뒤에 나오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이에요. 그리고 약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당시에는 민족주의 계열들이 약간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회주의 계열의 색깔이 띠고 있는 김원봉 선생님의 지하에 있던 조선의용대
일부가 한국광복군으로 합류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조선민족전선연맹 밑에 있던 조선의용대 대원들 중에 조금 더 일본이랑 적극적으로 전투를 하고 싶어 라고 했던 대원들이 화북지역으로 연안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나중에 조선의용군, 조선독립동맹 산하의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어집니다. 조선독립동맹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조선의용대 중에 남아있던 화북지역으로 가지 않았던 나머지 부대원들은 김영봉의 지도하에 한국광복군으로 나중에 1930년대 들어오게 된다는 거, 1940년대 이후에 한국광복군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금까지 배웠던 요 위쪽 부분요, 이 표에서 보면 한국국민당 요 라인들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도 있죠. 여기는 민족주의 계열들이고요. 위에는 민족혁명단, 조선민족혁명단, 조선민족전선이면 여기는 약간 사회주의 색깔이 많아요. 처음에 민족혁명당은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이 연합해서 만들었지만 곧 김원봉의 의열단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민족주의 세력이 불만을 품고서 나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들을 계속 지도해 나가게 됩니다. 반면에 지금 밑에 빨간색으로 칠해졌던 부분들,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국민당 그리고 한국독립당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이게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뭐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 이런 당들도 있잖아요. 이런 당들이 국회에 진출해가지고 국가를 이끌고 있는 것처럼 이때도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던 당이 한국국민당 그리고 나중에 한국독립당이 되는 겁니다. 복잡하죠. 네. 자, 그럼 이제 요 파트 보도록 할게요. 좌우연합전선 형성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보도록 할게요. 한인 애국단의 활약, 이봉창, 윤봉길, 우리 봉브라더스의 활약으로 활력을 얻었어요. 하지만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홍콩공원 의거 이후에 일본이 많이 화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막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일제와 감시로 인해서 상하이에서 계속 이동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충칭까지 이동을 하게 되죠. 충칭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활력, 우리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모습을 윤봉길 의사의 일거에 보여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일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어떻게든 다 잡아들여야겠어 라고 하는 좀 일본의 의지를 불타게 했던 사건도 바로 이 윤봉길 의사의 일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국민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원래 이 한국국민당 앞에는 뭐가 있을 때냐면은 아까 조소왕이 이끌고 있던 한국독립당이 있죠.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한국독립당이 원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 당으로 1930년 무렵에 만들어지는데 그때 조소왕, 윤옥영, 김구 선생님까지도 같이 만들어요. 같이 만드는데 그 중에 조소왕 세력은 민족혁명당에 참여해 볼까라고 하고 35년 민족혁명당으로 가게 되고 아니야, 나 여기 참여하지 않겠어. 우리는 계속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켜나갈 거야. 라는 김구 선생님은 한국국민당을 만들어가지고 임시정부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국민당, 민족혁명당 창당 당시에 임시정부를 고수하려는 김구는 한국국민당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한국국민당을 만들고 임시정부를 지켜나갑니다. 근데 이 화살표를 보면 민족혁명당에서 쭉 한국독립당으로 가는 화살표가 있죠. 하지만 민족혁명당에 참여했던 민족주의 세력이었던 조수왕 선생이라든지 37년에 지청천 이런 세력들이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민족혁명당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주도하게 되자 거기에 불만을 품고선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라 생각을 하신 나머지 다시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민족혁명에서 빠져나온 조수왕 선생이며 한국독립당을 다시 재건해요. 한국독립당을 다시 재건하고 그 지청정 선생님도 37년에 조금 이제 조선 선생님보다 조금 늦게 민족혁명당에서 나오면서 조선혁명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애초에 했던 김구 선생님이 만든 한국국민당과 조소왕이 재건했던 한국독립당과 지청천이 만든 조선혁명당 같은 민족주의 계열들이 다시 합쳐져서 한국독립당으로 합쳐져요. 한국독립당으로 합쳐지는데 물론 이제 조소왕 선생이 이끌는 한국독립당이 원래 1930년에 만들었던 한국독립당 이름을 재건했기 때문에 한국독립당으로 이름으로 합쳐지긴 하지만 주도하는 세력은 김구 선생님이요. 계속 이끌고 있는 김구 선생님이고요.
원래는 요기로 보면 약간 깊이 들어가면은 어떠한 책들에는 이게 나와 있는데 한국국민당이 있고 그 다음에 조소왕 선생님이 나오죠. 한국독립당 만들어서 나오고 지청청 선생님이 조선혁명당 만들어서 나오죠. 그래서 이게 세 개가 바로 합쳐져서 한국독립당으로 40년 합쳐지는 게 아니라 그 중간 단계, 한국국민당과 한국독립당 중간 단계에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이렇게 민족주의 계열들이 합쳐서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라는 연합조직이 만듭니다. 사회주의 계열에는 연합조직이 있었죠. 아까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사회주의 연합조직이 있었다라면은 민족주의 세력들은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라는 민족주의 단체 연합회를 만들어요. 그랬다가 원래 재건했던 한국독립당이나 조선혁명당에 대한 힘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한국국민당, 김구 선생님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해요. 도움을 받다니까 그냥 하나로 합치자라고 해서 다시 한국독립당이란 이름으로 다 합쳐져서 김구 선생님 중심의 지도체제를 확립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한국독립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는 여당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끄는 당은 한국독립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독립당이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독립군 부대는 한국광복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한국광복군이 있게 되는데요. 한국광복군도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설하고요. 지청천 아까 얘기했죠. 지청천 선생님께서 한국광복군의 사령관을 맡았습니다. 사령관을 맡아서 활동을 하시고요. 대의선전 선명서, 그러니까 일본한테 선전포고도 하고요. 연합국가 합동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만 상대를 직접적으로 하려고도 하지만, 근데 처음에는 여기에 대한 작전권, 한국광복군에 대한 작전권이 중국 국민당 정부에게 좀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약간 활동의 제약을 좀 겪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뭔가 광복군의 활동의 범위를 넓히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군과 합동작전, 영국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옛날엔 버마라고 불렀거든요. 영국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해서 영국군과 함께 합동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또한 미국 전략정보국 OSS라고 하는데 거기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는데 미국이 한반도에 진공하려고 하는데 이 독립군들,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먼저 지금으로 치면 해병대나 이렇게 특수부대처럼 먼저 침투시키려는 그런 작전을 하려고 우리 독립군들이 미국 전략정보국 OSS 산하에 들어와서 그런 특수훈련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주로 일본을 상대로 하는 포로신문, 정보수집, 선전, 그러니까 선전, 이게 지금 항복해라, 요즘 심리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우리 한국광복군의 연합이 활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병력이 한국광복군이 나중에 편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복군이 1지대, 2지대, 3지대 이렇게 나눠지는데 한 지대가 김원봉 선생이 이끌고 왔던 조선의용대 병력. 아까 배웠죠? 헷갈리죠? 조선의용대 중에 일부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가서 화북지대가 됐다가 조선의용군, 헷갈리면 안 되겠죠.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이름 하나 차이지만 다릅니다. 근데 이 화북지대로 가지 않고 남아있던 세력들, 김원봉 선생이 이끌고 한국광복군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우연합이라는 게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다시 좌우연합 세력이 되는 게 사회주의 색깔을 띠고 있던 김원봉 선생이 민족주의 세력들이 좀 많이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좌익과 우익의 연합,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연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됩니다. 한국광복군 선언 볼까요? 한국광복군 선언문. 한국광복군은 중화민국 국민과 합작하여 우리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자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연합국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한다. 한중연합전선에서 극동 및 아시아 인민 중에서 자유평등을 쟁취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그래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했고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대의선전 선명서. 우리는 3천만 한인과 정부를 대표하여 여러 나라가 일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이 일본을 격패시키고 동아시아를 재건하는 가장 유효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을 됨을 축하하며 이에 특히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한국의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였으니 이미 우리 한국인들 전체는 반침략 전선, 그러니까 일본, 독일 이런 전선에 참가하였으니 하나의 전투 단위가 되어 추축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전쟁을 선언한다. 그러니까 일본뿐 아니라 우리도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독일과 이탈리아에도 전쟁을 선포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1910년 병합조약과 모든 불평등 조약이 무효임을 선포하며 아울러 반침략 국가가 한국에서 합리적으로 이미 얻은 권익을 존중한다. 반침략 국가, 그러니까 연합국 쪽에 되어 있죠. 요거는 인정하지만 일본과 맺은 그 조약들은 무효임을 선포한다라고 대선전 선명서 일본과 선포, 우리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소속된 한국 광복군으로서 너희들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일본 너희들과 전쟁을 할 거야 라고 선언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렇게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이 지도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게 되는데, 정당과 군대를 갖춘 정부의 모습은 언제 온건이 갖췄습니다. 그래서 정당 한국독립당이죠. 1940년에 한국독립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게 되고, 또 군대도 갖췄죠. 한국광복군도 갖춘 그러한 명실상부한 정당과 군대를 갖춘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약간 아직 영토는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헌법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라고 인정하고 있죠. 또 민족주의 세력을 바탕으로 민족주의 세력, 그렇죠. 김구 선생님, 그리고 나중에 들어왔던 또 지청천, 조소왕 이런 분들 민족주의 세력을 바탕으로 했지만 김원보 선생님이 또 조선의용대 일부를 데리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민족주의 세력 바탕으로 김원봉 세력에 연합하는 등 다양한 노선의 독립운동 세력 통합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가 세력도 있고 사회주의 세력도 같이 연합했다. 또 무장독립투쟁도 전개했죠. 192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약간 외교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때 30년대 이후에 한인애국당의 활동이라든지 한국광복군의 활동 이런 것들 보면은 무장독립투쟁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모습들, 일본에 선전포고하는 모습들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외교 활동도 같이 전개합니다. 국제사회에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를 승인해주세요라는 요구뿐 아니라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그러한 외교 활동도 같이 전개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죠? 어렵고 복잡합니다. 간단하게만 다시 정리하고 좀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요 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요 표만 보면은, 자, 최초의 민족혁명단 의열단 주도로 해서 의열단, 조소왕 세력, 지청천, 그러니까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들이 연합해서 민족혁명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민족혁명당을 만들었는데 의열단이 주도하게 되니까 지청천이나 조소왕 이런 분들은 곧 빠져나갑니다. 금방 빠져나가게 되고, 이런 민족주의 세력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나서 민족혁명당의 이름이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바뀌게 됐어요. 바뀌게 되고요. 자, 근데 이 조선 나중에 이제 또 바로 이어서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 세력들이 연합해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세력 연합회를 만들게 되고요.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단체로 조선의용대, 산하독립군 부대로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조선의용대 중에 일부가 연안, 지금의 중국 화북이라는 지역에 북쪽으로 이동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조선의용대 중에 남아있던 세력들은 화북으로 이동하지 않고 이때 한국광복군으로 들어가서 한국광복군의 일원을 이루게 됩니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화북으로 이동했던 조선의용대 대원들은 다시 조선독립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와 그쪽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중심으로 해서 조선독립동맹이라는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고요. 이 조선독립동맹 산하에 조선의용군이라는 또 독립군 부대가 활동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한국독립당이 1930년에 만들어지지만 그 중에 이제 지청천, 조소왕 이런 분들은 민족혁명단으로 가고 끝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던 김구 선생님이 한국국민당을 1935년에 만들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다가 나중에 그죠, 지청천, 조소왕 이런 분들이 다시 나와서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이런 것들을 만든 다음에 대한민국 한국국민당이랑 합쳐져가지고 한국독립당으로 이어집니다. 한국독립당으로 이어지고 이 한국독립당은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게 된 정당이 되어지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때 한국광복군을 만들게 됩니다.
이 한국 강복군의 활동을 여러 가지로 이제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펼치기도 하고요. 미국 OSS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일본 포로신문 이런 것들도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 요때 조선 의형대에서 화북지로 가지 않고 남아있던 김영봉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한국 강복군으로 들어오면서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들이 대한민국 기정부 안에서 다시 연합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표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었죠? 그래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